나는 할아버지를 죽였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내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피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나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비명처럼 울렸다. 그리고 그날 나는 용서했다. 모든 걸 빼앗은 그 낯선 일을. 하지만 그는 내 부유한 할아버지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처럼 내리는 눈송이가 거리를 적신다. 나는 김민준,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속에서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려 애썼다.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불안정해졌다. 동생 민호는? 민호는 항상 문제아였다. 대학을 중퇴하고 클럽에서 밤을 새우며 빚더미를 쌓아가는 녀석. 나는 그 녀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내 월급의 절반을 갚아주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며 집안의 공기를 지탱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에서 퇴근 후 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형, 나 큰일 났어. 돈 좀 5억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5억. 그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재산을 합쳐도 모자랄 금액이었다. 나는 웃었다. 또 그놈의 도박인가? 아니, 이번엔 달랐다. 민호는 울면서 말했다. 형, 나 사기쳤어. 투자 사기. 사람들이 쫓아와. 나는 즉시 민호를 찾았다. 강남의 한지아 클럽,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민호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쯤 된 회색 코트 차림의 노인. 얼굴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 사람이 돈을 돌려줄 거래. 민호가 중얼거렸다. 노인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김민준 씨, 당신 동생이 꽤 재능이 있더군요. 하지만 실수는 실수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울 사투리가 섞인 억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노인과 거래했다. 그는 민호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다. 대신 나는 그의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했다. 그것은 부동산 개발, 제주도의 리조트 건설이었다. 당신 가족을 구할 기회야. 왜? 그는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통지서가 떠올랐다. 민호의 절박한 눈빛. 결국 서명했다. 계약서에. 며칠 후 재앙이 시작됐다.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쳤다. 김민준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내 상사가 동료들이 나를 보며 속삭였다. 저런 놈이었어. 나는 무슨 말인가 했다. 그 투자. 그것은 거대한 폰지 사기였다. 수백 명의 피해자, 수천억의 손실. 그리고 민호. 그는 이미 도망쳤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나는 감옥으로 향했다. 7년형.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지옥이었다. 매일 밤 나는 그 노인을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 날카로운 눈빛. 왜 나일까? 왜 민호가 아닌 나? 출소 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한 형이 아니었다. 나는 그 노인을 찾아 나섰다. 서울의 뒷골목, 정보 브로커를 통해. 박 회장. 박태준. 그는 사라졌어. 하지만 그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나는 박태준을 추적했다. 그는 부동산 재벌, 박그룹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소문이 돌았다. 그의 아들, 내 아버지의 사촌뻘 되는 사람이 그를 배신했다. 아니,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가족 재산을 숨기기 위해
가짜 신분으로 사기를 쳤다. 그리고 민호를 이용했다. 민호는 그의 손자였다. 내 동생은 박태준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내 세계가 뒤집혔다. 아버지의 사고.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박태준이 모든 걸 조종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나는 용서했다. 그 낯선 일을. 왜냐하면 그는 내 할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용서는 복수의 시작이었다. 출소한 지 한 달 나는 서울의 변두리, 영등포의 싸구려 원룸에서 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철로, 기차 소리가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꿈에서 나는 항상 그 노인을 보았다. 박태준. 그의 주름진 손이 내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 민준아, 내가 가족의 희망이야. 그의 말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직장을 구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낮에는 정보 수집. 인터넷 카페에서, 다크웹 포럼에서 박태준의 흔적을 쫓았다. 그는 여전히 활동 중이었다. 이번엔 바이오테크 회사, 헬스코어라는 곳 주식시장을 흔드는 거대 프로젝트. 하지만 그 뒤엔 또 다른 사기. 나는 증거를 모았다. 피해자들의 증언, 은밀한 이메일, 그리고 민호. 내 동생은 태국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호는 박태준의 꼭두각시였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민호를 만났다. 한강 공원 벤치. 그는 야위었고 눈은 피곤해 보였다. 형,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나는 물었다. 그 노인, 누구야? 왜 나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야. 아버지의 아버지. 하지만 그는 우리를 버렸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그날 민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태준은 40년 전 가족 기업을 세웠다. 하지만 아들, 내 할아버지의 동생이 배신했다. 아니, 반대였다. 박태준 본인이 아들을 속여 재산을 빼돌렸다. 아버지의 사고는 그 복수였다. 형,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어? 손자라고 부르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했다. 이 혈연의 저주를 끊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헬스코어 사무실로 갔다. 청소부로 위장. 밤늦게 회장실에 숨어들었다. 컴퓨터에 접근.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가족 장부. 거기엔 내 이름, 민호의 이름, 심지어 어머니의 병원 기록까지. 박태준은 모든 걸 알았다. 그는 나를 감옥에 넣어 재산 상속을 막으려 했다. 왜? 나는 그의 유일한 직계 손자였으니까.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민호는 사생아였다. 그 비밀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복사기를 돌렸다. 증거를 챙겼다. 하지만 알람이 울렸다. 경비가 왔다. 나는 도망쳤다. 비를 뚫고 한강 다리로. 그곳에서 나는 울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전통 가족, 효도와 희생으로 포장된 그 괴물.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박태준을 만난 건 우연처럼 보였다. 종로의 한 찻집. 그는 차를 마시며 나를 기다렸다. 민준아, 컸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물었다. 왜요? 왜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는 웃었다. 가족. 그건 약점일 뿐이야. 세상은 강자가 먹는 곳. 그는 제안했다. 나와 함께해. 내 어머니를 치료해줄게. 재산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나는 용서했다. 그의 눈빛에 스며든 후회. 아니, 그것은 또 다른 속임수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용서는 복수에 가면. 시간이 흘렀다. 6개월, 나는 박태준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헬스코어에 잠입. 개발자로 위장해 들어갔다. 내 코딩 실력은 감옥에서 갈고 닦았다. 무료 온라인 강의, 밤새워. 이제 나는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었다. 박태준의 프로젝트. 그것은 또 다른 사기. 가짜 임상 데이터, 주식 조작. 나는 내부 고발자를 가장해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눈치챘다. 민준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내 아버지의 죽음? 그건 사고가 아니야? 내가 그 트럭 운전수를 매수했어. 그의 고백은 번개였다. 왜? 재산 분쟁. 아버지는 박태준의 유지를 따르지 않았다. 가족 기업을 공정하게 나누려 했다. 그래서 죽음. 나는 주먹을 쥐었다. 당신은 괴물이야. 그는 웃었다. 괴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재벌의 피는 더러워. 한국의 재벌 문화, 그것은 독이었다. 삼성, 현대처럼 가족 내 권력 투쟁. 박태준은 그 정점에 섰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의 주식을 폭락시키기. 해킹으로 데이터 유출. 언론의 제보. 하지만 민호가 방해했다. 형, 그만해.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민호는 세뇌당했다. 박태준의 돈으로 태국에서 돌아와 이제 그의 비서. 나는 충격받았다. 동생마저. 나는 홀로 움직였다. 첫 타격, 주식 시장. 익명 포럼에 데이터 던지기. 주가는 10% 하락. 언론이 달려들었다. 헬스코어 사기 의혹. 박태준은 나를 불렀다. 민준아, 내 지디지.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용서했으니까. 하지만 정의는 해야죠. 그는 제안했다. 함께하자. 내 어머니를 구원자처럼 만들어줄게. 그의 말은 달콤했다. 어머니의 병. 알츠하이머 초기. 치료비 10억. 나는 흔들렸다. 그 밤, 나는 결정했다. 어머니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내 할아버지가 오셨어, 박태준? 그는 어머니를 조종했다. 내 아버지의 죽음은? 운명이야. 어머니의 말. 나는 분노했다. 복수의 실타래가 더 꼬였다. 나는 민호를 설득하려 했다. 동생아, 그는 우리를 이용해. 민호는 외쳤다. 형이야말로.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충돌. 우리는 싸웠다. 한강에서 주먹이 오갔다. 민호의 코피가 흘렀다. 형, 할아버지는 나를 인정해줬어. 너는 그냥 실패작이야.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물러섰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모두를 파괴할 거야. 헬스코어의 위기는 커졌다. 주식 30% 폭락. 피해자들이 모였다. 시위대가 사무실 앞에서 박태준 퇴진을 외쳤다. 나는 그 속에 섞여 있었다. 가면을 쓰고. 박태준은 나를 다시 불렀다. 민준아, 끝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늙은 재벌의 고독. 그는 말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재산의 절반을. 내 어머니에게.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나는 거래했다. 증거를 주고 용서를 가장.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경찰이 나를 체포했다. 데이터 유출 공모. 박태준의 함정.
그는 나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미리 준비했다. 변호사, 증인. 재판에서 나는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 가족 장부, 아버지의 사고 증거.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재벌의 어두운 면,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박태주는 무너졌다. 심장마비.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는 병실로 갔다. 할아버지, 이제 끝이야. 그는 약하게 웃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민호는 민호. 그는 사라졌다. 복수의 대가. 나는 민호를 찾았다. 제주도의 리조트, 그 사기 프로젝트 현장. 민호는 거기 있었다. 자살 시도. 형, 나도. 모든 걸 잃었어. 나는 민호를 구했다. 하지만 그 순간, 트위스트. 민호가 말했다. 형,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사고를 꾸민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자살이었어. 충격. 아버지는 재산 분쟁으로 절망해 스스로. 그리고 박태주는 그걸 숨겼다. 보호하려고. 나는 무너졌다. 내 복수. 그것은 가족의 진실을 파괴한 허상이었다. 법정에서 판결. 박태준 무죄? 아니, 그는 자백했다. 모든 죄를. 재벌의 몰락. 나는 자유로웠지만 텅 빈 승리. 어머니는 회복 중 하지만 그녀의 눈에 스며든 후회. 민준아, 가족을 잃었네. 1년 후 박태주는 죽었다. 장례식. 서울의 화려한 장례식장. 재벌의 마지막. 나는 참석했다. 민호와 함께. 우리는 화해했다. 형, 미안해. 이 그의 말 나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용서는 영원한 상처. 재산. 그것은 기부됐다. 피해자들에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IT 회사, 어머니와 함께 사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 낯선 일을 본다. 용서한 그 일을. 그는 부유한 할아버지였다. 장례식 후 편지 하나, 박태준의 이혼. 민준아, 내가 진짜 복수한 건 내 자신이다. 가족을 용서하라. 나는 웃었다. 하지만 논쟁적이다. 나는 영웅인가? 파괴자인가? 독자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용서는 시작일 뿐.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고 긴 여운.